시한부 3개월은 거짓말이라고? 건너 마카와터 1973년에 개요대학교 의학부 수석으로 졸업하고 방사선과에서 근무하면서 미국 리시 FMG를 취득했다. 1979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바이오치료소에서 근무한 후에 1980년에 귀국하여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립도쿄 제2병원 현 국립병원 도쿄의료센터 방사선 의학센터를 거쳐 1983년에 임상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빨리 개요의과 대학 방사선과 전임 강사가 되었다. 같은 해에 유방암에 걸린 친누이를 유방 제거하지 않은 온전요법으로 치료하면서 당시 일본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유방 온전요법을 보급하기로 결심한다. 1988년에 유방 전적 수술의 문제점에 대한 논문을 문예춘추에 기고하여 유방 온전요법이 일본에서 표준 치료가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1995년에 문예춘추의 10회에 걸쳐서 암에 대해서 연재한 글이 독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여 문예춘추 독자상을 수상하였고 의료사고조사위원회의 공동으로 설립한다. 이듬해에 연재물 단행물의 암과 싸우지 마라 일본에서 50만 부가 판매되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논증을 불러일으켰다. 암의 방사선 치료를 전문으로 하여 유방 온전요법이 선구자로 알려져 있으며 환자 위주의 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 의료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다. 항암제의 독성과 확대 수술의 위험성 등 암치료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60회 기쿠 직한상을 수상했다. 2013년에 건도마카도 암연구소를 개설하여 세컨드 오피니언 외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옮겨내는 박은희 강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뒤에 이렇게 활동을 한다. 참 똑똑하신 의사인데 시한부 3개월은 거짓말이다. 시한부 3개월 지금 건강하다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어느 나라건 의사가 내리는 시한부 선고의 대부분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시한부 선고를 내리는 질병은 암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암처럼 혼동하기 싫고 환자마다 진행 상태가 완전히 다른 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시한부 몇 개월 시한부 얼마 이런 환자에게 시한부 선고를 하는 의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시한부 3개월 선고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오늘날 생년부지의 사람이 전화해서 진행성 췌장암으로 시한부 3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라고 상담을 요청하기에 아이고 지금 건강하시다면 3개월 안에 죽을 리가 없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다른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와서 저기 췌장암으로 시한부 3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처럼 암 초기이건 진행이건 말기이건 그리고 전이가 있건 없건 시한부 3개월이 남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아무 이상 없이 잘 걸어 다니고 있다면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암을 치료하다가 시한부 3개월로 나는 개요대학 의뢰에서 최장 23년 이상 암을 치료하지 않는 약 150명의 환자들을 진찰해봤다. 그 중에서 멀쩡하게 병원에 걸어들어와서 초진을 받고 3개월커녕 1년 이에 사망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경성위암은 악성도가 높고 진행 속도가 빨라서 발견과 동시에 시한부 3개월 선고를 받는 환자가 많다. 그러나 치료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내게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중에는 위암 진단을 받고 몇 개월 안에 세상을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경성위암을 몸에 지닌 채 평범하게 일과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3년에서 9년까지 생존한 환자도 여러 명이다. 암을 치료하지 않아도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하고 대처만 확실하게 하면은 의외로 몸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통증이 전혀 없는 암도 많으며 통증이 있더라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이 순식간에 다른 사람처럼 모습이 변해 세상을 뜨는 것은 암 치료 때문이다. 경성위암 대수술을 하고 3개월에 세상을 떠난 유수 교수다. 이츠미 마사타카시 폐암으로 항암제 치료를 하고 2개월 반 만에 세상을 떠난 예능 리포터 나시모토 마사루시 식도암 수술 후에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가부카 배우 나카무라 간자부로 씨, 아직까지 각자의 분야에서 활약하던 사람이 종합정밀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은 뒤 치료에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바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또 그런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많다. 의사가 근거하는 암 치료가 시한부 3개월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것은 비극이다. 그렇다. 무서운 것은 암이 아니다. 암 치료가 무서운 것이다. 내가 시한부 선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서 암을 방치하면 점점 더 커져서 전신으로 전이되고 심각한 통증이 신음하다 죽음에 이른다는 고정관념이 심각하게 퍼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라고 하면 빨리 잘라내야 한다며 조급해야 하고 시한부 선거에 부들부들 떨며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며 의사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겨버린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의사가 바라던 것이다. 나는 20년 이상 암은 절제하지 않고 치료한다. 항암제는 효과가 없다. 금지는 백해무익이다. 암은 원칙적으로 방치하는 편이 낫다고 말해왔다. 꼭 기억해두기를 바라는 것은 아프다, 괴롭다, 먹을 수 없다 등의 자각증상이 없는데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나 정밀검진에서 발견된 암은 대부분이 암이 아닌 유사암이라는 점이다. 마모그래피 유방 엑선 검사로 발견되는 유방암 역시 99% 이상이 유사암인데 유방절제를 절제하는 수술이 행해지고 있다. 만약에 진짜 암이라도 통증이 없다면 치료하지 않는 것이 평온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일본인에게 발병하는 암의 90%는 위암, 폐암, 자궁암 등 덩어리를 만드는 고형암이다. 고형암은 절제술이나 항암제로 낫는 경우는 없으며 수명연장 효과조차 실증되지 않았다. 나는 40년 이상 의사생활을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시한부 선고를 내린 적이 없다. 내가 몇 개월 단위로 환자의 남은 수명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암이 몸 여기저기로 넓게 퍼져서 앞으로 한 달 정도 버틸까 말까 하는 단계에서다. 체력이 암을 이기지 못하고 제대로 설 수조차 없거나 폐나 간 등의 중요 장기에 암 종양이 퍼져서 호흡이나 먹는 것이 괴로워졌을 때이다. 그러나 환자의 절반 정도는 그 후로도 2, 3개월이나 생명을 이어간다. 병의 증상은 같아도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시한부 선고 같은 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너무 쉽게 시한부 3개월 선고를 내린 의사는 성의가 없거나 지식이 없는 것이다. 아니면 거짓말쟁이다. 이제부터 나는 시한부 3개월이라는 거짓말에 거침없이 메스를 대보고자 한다. 건도 마코토. 거짓말 투성인 시한부 선고 사례에 대해서 시한부 수명이란 뭔가, 암이란 뭔가, 이렇게 남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항암제의 정체는 예방의학의 수명을 갉아먹는다. 한정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시한부 거짓말 투성이인 시한부 선고에 대해서 의사가 시한부 기간을 짧게 말하는 이유는 의사들은 시한부 선고를 내릴 때 대개 기간을 짧게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 60% 가까이는 선고받은 기간보다 오래 산다. 의사가 시한부 기간을 짧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 그 중에 하나는 환자가 예상보다 빨리 사망했을 경우 가족 등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즉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전하기 때문이다. 1년은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3개월 만에 환자가 사망한다면 의사로도 체면이 많이 안 될 것이다. 또한 생존할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비슷한 상태의 환자는 1년 전으로 사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암은 개인차가 큰 질병입니다. 이렇게 오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환자를 치료에 전념하게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하면은 전념 치료하기 힘든다 이 말이죠. 시한부 선고를 한 것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으면 앞으로 3개월이라고 싹둑 잘라 짧게 말하거나 정도가 심한 의사는 이대로 방치하면 내일 사망에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라는 등의 말로 환자의 불안감을 높이는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치료받게 하려는 것일까?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의사로서 할 일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직업인 의사에게 있어서 시한부 수명을 짧게 말할수록 능력이 있어 보인다. 우선 의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보다 편리한 도구는 없다. 환자와 가족 모두 대부분 의사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한부 3개월이라는 말로 절망에 빠뜨린 뒤에 하지만 스스로가 항암제를 치료하면 2년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희망을 주면은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매달리게 된다. 암에 대한 이미지를 한 단어로 나타내시오. 어려움, 없음, 죽음, 나쁘다, 고통, 두려움, 질병, 슬픔. 이런 행동 속에는 암은 방치하면 순식간에 죽는다는 착각이 있다.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를 쏟아했더니 대부분 사람은 죽음이다, 나쁘다, 고통이다, 두려움이다 이렇게 답했다. 의사는 이런 공포를 역으로 이용해 남은 수명을 짧게 말할수록 환자가 의지하게 되고 치료도 쉬워진다. 그리고 만일 수술 후에 합병증이나 항암제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이것들은 애초에 너무 늦어서 시한부 3개월이었고 어려운 수술이었으니 어쩔 수 없어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셔서 라며 받아들인다. 이와 반대로 환자가 선고를 받은 기간보다 오래 살면은 이것 또한 선생님 덕분이라며 감사하게 여긴다. 수술한 것이 유사암이라면 재발이나 전이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술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신 덕분에 암이 나아서 역시 신의 손이야 라는 칭송을 받게 된다. 이처럼 시한부 3개월 선고는 의사에게 있어서 좋은 것 투성이이다. 시한부 선고의 역사. 실제로 암 환자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린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까지 환자 본인에게 암의 발병을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절대로 금기시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게 시한부 선고를 하는 일도 없었다. 우선은 이것이 출발점이다. 그러나 당시 환자의 가족들에게는 암이라는 병명과 남은 수명을 알려주었다. 항암제 치료를 하면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치료를 받도록 하고 싶은 의사는 가족의 동의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 관한 일은 나중 문제로 여겼다. 우선 그런 배경이 밑바닥에 깔려있고 그 다음으로 가족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어 암 수술에 동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자의 남은 수명을 짧게 말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종교나 교육과 마찬가지로 공포 산업이며 불안 산업이다.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불안을 부추길수록 의존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의사는 환자를 불안하게 하여 수술한 뒤에 너무도 태연히 몸을 부자연스럽게 만들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환자에게 암을 선고하는 이야기로 돌아가면 다양한 경위를 거쳐서 1990년대부터 본인에게 암 발병 사실을 알리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환자는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이건 그렇게 선뜻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가족의 동의를 얻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환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몸에 칼을 대거나 독공물을 투여하는 것을 때문에 저항감이 크다. 그런 환자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한부 3개월이라는 무기로 위협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로부터 1996년 출판된 나의 절저인 아무것도 싸우지 마라. 그 50만 명 이상의 독자에게 읽히고 내가 여기저기서 수술 같은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든가 암의 90%는 항암제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통에 치료를 설득하기 어려워져서 시한부 3개월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 의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혹은 단순히 환자를 겁먹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시한부 6개월보다 3개월을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야 라며 무책임하게 말하는 의사도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환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시한부 3개월이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의사의 목적은 환자를 자신이 원하는 치료로 몰아가기 위한 위협이다. 오늘 건강하고 밥맛도 좋은 환자에게 시한부 1개월은 너무 거짓말 같다. 6개월은 너무 긴장감이 떨어진다. 그에 비해서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한부 3개월은 위협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다. 그렇죠. 시한부 진단에만 3개월 이상이 걸린다. 그렇다면은 암 환자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알고 싶어하고 의사가 성의 있는 시한부 진단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암은 그 자체가 독소를 내보거나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 아니다. 암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폐, 식도, 간, 뇌 등의 중요 장기에서 응어리가 커져서 장기나 기관을 막아서 호흡 등 생명 활동에 지장이 생겼을 때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대장의 경우에 성실한 의사가 시한부 선고를 하는 것은 대부분 간에 전이가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전이 개수가 크기는 환자마다 제각각이며 또한 암의 병소가 커지는 속도도 역시 환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시한부 수명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대의 속도를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컨트롤하는 데에만 3개월 이상이 걸린다. 암은 의외로 성격이 느긋한 병이기 때문이다. 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암의 조기 발견을 부르짖고 있지만은 현재의 검진에서 발견되는 암은 거의 대부분이 직경 1cm 전으로 자란 후이다. 암세포가 발생하고 검진 등을 통해서 발견될 때까지 평균 10에서 30년이나 걸리고 조기 발견 시점에서 암세포는 이미 10억 개 전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이다. 인간의 일생에 비교한다면 암이 발견되는 것은 노인기이다. 10에서 30년 동안에 고작 1cm 크기로 자라는 암의 증대 속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개월은 관찰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간으로 암이 전이되어 생명이 위협해지는 것은 가장 최적의 80% 정도가 전이병소에 지배당했을 때이다. 그로부터 몇 개월 간격을 두고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CT로 병소의 크기가 변하는 추이를 측정해서 암의 증대 속도를 예측한다. 그러면 언제쯤 전이병소가 가장 최적의 8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지 산출해낼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암의 증대 속도를 조사하는 검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고 내려진 시한부 판단은 전혀 믿을 것이 못 된다. 병원에 멀쩡하게 걸어들어온 환자에게 초진 혹은 초진을 받고 얼마 후에 시한부 3개월이라고 선고하는 의사는 사기꾼이다.